예,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4편이에요. 4편이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 4편은, 시험에서는 대략 5개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양은 얼마 안 되고, 문제는 많이 나오는 쪽이니까, 정리가 좀 잘 되셔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자료를 읽으면서 유튜브를 들으시다 보면 금방 감 잡으실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사편 1장이 부동산 문제죠.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 볼까요?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냐? 의의를 보니까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이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악화된다. 다시 말해서 뭐 집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혹토용이 문란, 환경 파괴, 뭐 주택 공급 문제, 거래 질서 문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타격할 필요는 없고요. 자, 부동산 그러면 땅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땅, 토지 문제하고 건물의 대표가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 문제 이렇게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내용에서 토지 문제 보시면 토지 문제도 여기 제가 6개를 써놨어요. 6개를 써놨는데 필요 없고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2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물리적 토지 문제이다. 땅이라는 게 부증성, 즉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쓰다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토지 문제죠. 그래서 경제적 토지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이 제한된 토지를 수많은 용도 또는 인구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지가 고의 문제로 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지가 고의 문제가 N7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뭐 충분히 공부는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 뭐그 이용관리 비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소유의 편중, 뭐 가진 사람만 몽땅 가지고 있다 땅은 거래 질서 문제, 개발 이익을 사유하는 것, 환수하지 못하는 것,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땅값이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쳐다만 보고 있죠. 그런 걸 개발 이익의 사유화 문제다라고 하죠.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지가 고액폐단인데 이 지가 고액폐단은 시험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지가 고액 문제점은 자, 토지 문제 중 경제적 토지 문제에 해당되지 않은 것, 뭐 이렇게 또는 토지 투기의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냐? 이 8개를 지금 써놨는데 이걸 다 외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주체라면은 우리 같은 개인이 있죠, 개인. 그건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가계라고 해요, 가계. 그런가 하면 기업이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들의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가 있겠죠. 그래서 거시경제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이제 이걸 경제 주체라 그러는데 이 세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집값오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죠. 여러분 그 개인 입장에서는요. 땅값이 올라가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죠. 자, 그런 걸 빈익빈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개인 입장이네. 자, 두 번째로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어서 신규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땅값이 비싸. 그러면 신규 투자 어렵겠죠. 자, 신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공장 짓는데 다른 나라보다 수백억이 더 들어가니까 결국 생산비에 반영이 돼서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제품의 물건 가격이 비싸면 수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반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이죠.
여러분 땅값이 비싸면 어차피 집값이 비싸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주거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가 도로를 만들거나 지하철을 뚫으려래요. 그랬는데 이 땅값이 너무 비싸. 그럼 이제 수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장이 되고 그러면 부동산 정책 수행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악영향을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이 과밀화된다는 이야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높게 지어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높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과밀화된 이용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다시 말해서 요약 정리하면은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입장이죠. 두 번째는 기업의 입장이죠. 나머지는 정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무조건 암기라는 거는 어차피 머리에 남지도 않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배, 이 분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분배 경제학이라고 별도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좀 어렵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이나 지니 곡선, 뭐 10분위 분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주택 문제입니다. 자,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주택 문제하고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양적 주택 문제는 뭐 의미 안 봐도 아시죠? 양이 모자란다, 양이.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부족해서 1가구 1주택이 안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질적 주택 문제는 뭐겠어요? 질이 높아서 문제겠어요? 너무 낮아서 문제겠어요? 낮아서 문제죠. 다시 말해 주거 수준이 너무 낮아서 비가 줄줄 새 또는 막 곰팡이가 피어 있어.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주택 문제는 지문 한 개 이상은 잘 안 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문제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일단 땅과 관련되는 문제, 토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주택 문제가 있다. 이게 두 개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뭐 나머지 한 네댓 개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토지 문제도 딱 두 개만 기억하자. 제가 6개 써놨지만 첫 번째는 물리적 토지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 토지 문제이다. 물리적 토지 문제는 땅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 부중성. 경제적 토지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올라가는 것.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집과 보의 문제가 주로 나온다.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택 문제죠. 자, 주택 문제는 양적 문제하고 질적 문제가 있다. 이 정도면 돼요. 지문에서 한 개 정도 쓰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둘 중에 주택 문제는 어떤 게 우선이겠어요? 질을 높이는 게 우선입니까? 일단 양적으로 충분해야 됩니까? 양적으로 충분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누구라도 집이 한 개는 있어야 품질을 따지는 거지. 집도 없는데 품질을 따진다? 그거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여러분들 주거비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뭐 공식이 있으니까 꼭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언급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딱 한 번만 언급할게요. 이 슈바베 지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엥겔 지수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엥겔 지수는요, 생계비 분의 음식물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그런데 슈바베 지수는 생계비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우리가 뭐 빤한 것, 우리의 생계비라는 게 먹고 마시는 것, 주거 생활하는 것, 뭐 문화 생활하는 것,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략 슈바베 지수가 높다는 것은 생계비의 대부분을 먹는 데 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다. 딱 먹는 것 정도만 돈을 가지고 있다, 생계비로. 그 이야기고, 엥겔 지수가 높다는 건, 슈바베 지수가 높다는 건 뭐냐? 생계비 중에 대부분을 주거비로 쓴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거비 정도하고 음식물 비용 그 정도밖에 돈이 없다 그 이야기. 나머지 여력이 없다. 그 이야기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베 지수가 높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엥겔 지수나 슈바베 지수가 높다는 건 가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PIR하고 RIR은요. 우리가 이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공식이 쉬워요. P하고 I의 비율이요. 이거 ratio. 그래서 price하고 income을 나누면 돼. 다시 말해서 여기에 price 나누기 income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PIR 그 자체가 공식이죠. 그래서 연간 소득분의 주택가격 비율이다. PIR이 높다는 이야기는 뭐냐? 연간 소득이 일정하다면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뭐 다른 제외국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PIR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략 한 PIR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3에서 4 정도 사이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에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연간 소득을 단 1원도 안 쓰고 한 8년 모아야 집을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나라는 한 3, 4년 모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연간 소득 중에 절반을 생계비로 쓴다면 한 15년 걸리겠네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PIR이 높으면 주택가격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집 사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RIR은 Rent Income Ratio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렌트하고 인컴을 나누면 되겠네. 그래서 연간 임대료, 렌트 나누기 연간 소득이죠. 똑같죠.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주제 세 번째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인데요. 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는 제목 정도만 대략 읽어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목구 자체가 내용을 알게 하니까. 예를 들어 아파 성향이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더욱 개선되는 게 아니고 악화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주택 공급 문제를 중단하면 양적, 질적 주택 문제가 더더욱 악화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예까지 좀 한번 읽어두시면 좋습니다. 피과역성은 말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했을 때 가만 놔두면 옛날 상태로 스스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보니까 땅값 한번 올라가면 가만 놔두면 내려가냐? 안 내려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지속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 지속성이라는 거는 부동산 문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더욱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 다음에 해결 수단의 다양성이죠.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단은 여러분 그 국토부가 하는 주택 공급, 택지 개발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제, 금융, 재정 정책, 그다음에 주택 공급 정책 등등 다양한 수단이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특징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앞글자 따서 기억하는 게 괜찮아요. 악피지해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제 1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과 고의 문제만 잘 정리됐다. 그러면 뭐 거의 끝난 겁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